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언젠가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 부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월급 봉투와 갈수록 치솟는 물가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대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존재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평범한 저축을 멈추고 QQQ나 QLD 그리고 TQQQ 같은 위대한 자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그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 자체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원짜리 지폐 한 장,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오해입니다. 아주 맛없는 쿠키가 가득한 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소라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이 쿠키를 사람들에게 억지로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방 안에 며칠 동안 가두어두면 됩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절박해지면 아무리 맛없는 쿠키라도 스스로 입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은 필요가 생기면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역사 속에서 돈의 탄생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종이돈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그저 아무 쓸모도 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때 국가가 쓴 방법이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국가가 오직 이 종이돈으로만 세금을 받겠다고 선언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하자 사람들은 굶주린 상태에서 맛없는 쿠키를 먹듯 필사적으로 종이돈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생겨난 것은 그 자체의 쓸모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한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고 전 세계의 모든 석유 결제를 오직 달러로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페트로달러라고 부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나라와 인류에게 석유는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제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생존을 위해 맛없는 쿠키를 먹듯이 필사적으로 달러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 결과 달러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미국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곳에 수십억 원의 종이돈이 가득 든 가방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존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 불모의 섬에서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수십억 원의 지폐는 불을 피우기 위한 불뗄감 이상의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가 만들어질 때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매일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총 300개의 빵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빵을 만드는 기계가 고장이 나버렸고 하루에 오직 100개의 빵만 생산되는 심각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먹을 것은 부족한데 사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 당연히 빵의 가격은 순식간에 수십 배로 폭등할 것입니다. 이때 부유한 누군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고 와서 빵을 더 많이 내놓으라고 소리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고장난 기계가 스스로 고쳐지거나 없는 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기계를 고치지 않는다면 시장에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세상이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돈 그 자체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돈을 그토록 갈망하는 것일까요? 돈의 진짜 얼굴은 바로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 돈은 타인의 노동과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청구서입니다. 대학에 다니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빚을 지는 것은 분명 두렵고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돈을 매개로 해서 대학 교수와 조교들에게 나를 위해 전공 지식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적인 노동과 귀중한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도록 강제한 셈입니다. 그렇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취업이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회사 대표가 우리에게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아까운 시간과 노동력을 사서 일을 시키는 계약입니다.
회사 대표는 혼자서 수십 명, 수백 명 몫의 일을 해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우리의 시간을 사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은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일을 시키고 노동을 교환하며 굴러가는 거대한 순환고리입니다. 이 순환 속에서 돈은 가만히 멈춰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해온 진짜 원동력입니다. 만약 어떤 사회가 생산성의 향상 없이 단순히 돈만 나누어주는 기부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부족한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에 전 세계에서 입지 않는 낡은 옷들을 대량으로 기부하곤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매우 아름다운 선행처럼 보이지만 이 기부가 지속되는 순간 그 마을의 옷가게와 의류 제조업은 완전히 붕괴해버립니다. 공짜 옷이 사방에 넘쳐나는데 누가 굳이 돈을 내고 옷을 사 입으며 누가 굳이 힘들게 옷을 만들어 팔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그 사회는 스스로 무언가를 생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자생력을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단순한 돈의 지원이나 일방적인 기부는 사람들의 비효율을 고착화할 뿐 결코 그들의 미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짜 가치는 오직 생산성의 향상과 비효율을 효율로 바꾸는 혁신 속에서만 탄생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로 빈부격차를 손꼽으며 비판합니다. 부자들은 갈수록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지고 서민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피폐해진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한 부를 거머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타인의 고열을 빨아먹은 약탈자들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인류 전체의 삶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엄청난 생산성을 선물한 영웅들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우리의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드물어 온 동네 사람들이 이장님 댁에 모여 조그만 화면을 옹기종기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자동차나 전화기는 오직 극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당시 부자와 서민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격차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빈부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고 말하는 지금 역설적이게도 부자와 서민의 실제 일상생활 수준 격차는 그 어느 역사적 시기보다 좁혀졌습니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우주 최고의 부자라고 해서 우리보다 10배 좋은 아이폰을 쓰거나 100배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세계 최고의 부자든 모두 똑같은 스마트폰을 들고 똑같은 검색 엔진을 활용해 정보를 얻으며 상향 평준화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처럼 평범한 대중의 생활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려 문명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준 혁신가들이 바로 오늘날의 빅테크 기업 창업자들입니다. 그들은 비효율의 극치였던 인류의 삶을 극도로 효율적인 상태로 재창조해냈고 그 거대한 공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즉, 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그 혁신가들이 인류 전체에 제공한 효율성과 생산성의 크기가 그만큼 압도적이었다는 방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최근 미국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 중심의 시장에 열광하고 투자하는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고 하니까 혹은 QQQ를 사두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이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근본적인 힘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과 기업들이 모여 인류의 비효율을 가장 강력하게 효율로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자율주행과 클라우드 컴퓨터 등 인류의 미래를 혁명적으로 바꿀 모든 생산성, 혁신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매일같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같은 초인류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회사들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시간과 노동을 절약해주는 효율성 수학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QQQ를 매수한다는 행위는 단순히 주식 계좌의 숫자를 늘리는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강력한 청구서를 활용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인 젠슨 황이나 사티아 나델라, 그리고 수만 명의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을 나를 위해 일하는 나의 직원으로 고용하는 위대한 계약입니다. 내가 직접 밤을 새워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본 소중한 자본을 QQQ에 태우는 순간 그 위대한 천재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여 나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신 머리를 싸매고 치열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으로 신분을 상승시키는 유일하고도 가장 정당한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인류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극대화의 속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QLD나 TQQQ 같은 레버리지 자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는 단순한 투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이 아닙니다. 돈의 본질이 타인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이자 세대 간의 노동을 이어주는 증여의 수단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레버리지 투자는 현재 내가 가진 자본의 한계를 넘어 인류가 미래에 이룩할 압도적인 생산성과 가치, 창출력을 현재로 미리 단계와 더 큰 노동력을 고용하는 고차원적인 금융기법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대 기업의 효율성 성장 속도를 2배로 추종하며 TQQQ는 무려 3배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가속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인류가 도달할 극도의 비효율 개선 속도에 나의 자본을 완전하게 동기화시키겠다는 과감하고 위대한 확신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QLD와 TQQQ를 손에 쥐는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피를 흘리며 폭락하고 대공황의 공포가 엄습할 때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계좌는 형편없이 부서져 내립니다. 2배, 3배로 증폭되는 하락의 고통 속에서 수많은 평범한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가장 낮은 바닥에서 스스로 주식을 던져버리고 시장을 떠나갑니다. 이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돈의 액수만 바라보았을 뿐 그 돈이 품고 있는 진짜 본질과 기업들의 생산성,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순간은 나를 위해 일하던 천재 엔지니어들이 단체로 파업을 하거나 능력이 사라진 순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구실에서 땀을 흘리고 있으며 세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혁신은 멈추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단지 시장의 광기와 공포가 일시적으로 가격이라는 허상에 왜곡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이 본질을 깊이 깨달은 진짜 투자자들은 폭락장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더 싼 값에 천재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아 묵묵히 수량을 모아나갑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소중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삶을 더 나태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일시적인 소비나 무의미한 낭비에 아까운 자본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점점 더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나의 돈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나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효율을 극도로 개선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며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는 자아, 성찰에 돈을 쓰는 것,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의 위대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대신 이루어내고 있는 QQQ와 QLD, 그리고 TQQQ 같은 든든한 동반자에 나의 자본을 온전히 묻어두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한 부의 반열로 인도할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돈은 과거의 땀방울과 현재의 노동,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위대한 증여의 수단이자 타인과의 교감 도구입니다. 이 돈의 신성한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혁신의 흐름에 기꺼이 동참하십시오. 눈앞의 잔파도와 같은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수량을 빼앗기지 말고 인류의 위대한 전진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대한 태풍의 눈에 여러분의 자본을 든든하게 단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